안녕하십니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전보다 3배 이상 10배나 오른 세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인 이재명 대선 캠프 쪽에서는 전혀 생뚱맞은 소리로 사람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들이 높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을 받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98%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00cc급 그랜저의 자동차세가 65만 원인데 25억 원짜리 아파트의 세금 72만 원을 부과하는 것을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동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는 정부 여당의 종부세 부과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후보의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 가정 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봐도 예년과 다르게 담세 능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 형평성이 확보됐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 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한국 납세자 권리연구소장 구재희 세무사는 올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고 예고와 경고를 수없이 했고 예상 세액까지 다 돌려서 봤다. 다주택자들의 불안과 고민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한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하락세에 있고 종부세와 금리 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 입장이라면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한 난도질로 폐지돼야 할 나쁜 세금으로 낙인 찍혀 빛을 잃었다가 20년 만에 조세 원리에 맞고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가 제대로 확보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유세 과세 제도로 멋지게 재탄생한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여유 있는 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해달라고요. 정부 여당의 종부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유세 과세 제도로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요. 그리고 26억짜리 집에 대한 종부세가 소나타 세금보다 적다고 광고하라고요. 그야말로 생뚱맞고 어설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첨단 홍보 기법입니까?
국민들이 100% 애국지사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모두 바보인 줄 아십니까? 나린님들은 세상과 사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실정으로 획기적으로 불어난 나랏빚 때문에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니 K 세금의 자부시민이 하며 생똥맞고 어설픈 소리를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쾌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 전체로 본다면 전년도 종부세액은 1조 8천억 원에서 올해는 5조 7천억으로 3.2배가 늘었습니다. 강남에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억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답니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 2채 가졌다고 이처럼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가량 불어나서 10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2%로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정부를 엄청나게 질책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던 것이 부채 비율이 50%가 넘었는데 왜 아무 소리도 없습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입니까? 내로남불입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부, 기업, 가계가 한꺼번에 부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엉뚱맞고 어설픈 사탕발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